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현대차 주식입니다. 오늘 드디어 나올 게 나왔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나왔는지 투자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매수 신호가 나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올라왔고, 물론 우리 유리 회원분들과는 미리 선제적으로 매도했습니다만 조금 더 올라갔죠. 좀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갔고 결국 오늘 매도 신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떴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매도 신호 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여기는 좀 의미가 다르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매도 신호는 오늘 투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는 시차가 좀 발생되기 때문에 투자 여러분들 유료 회원분들과는 다소 좀 차이가 있다. 왜냐면 매도 신호 함께 나갔고 실제 보유해서 끌고 왔었던 분들 애초에 매도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만 또 끌고 오신 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보고 혹시라도 또 참고로 또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매도 의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의견이니까 투자자분들 매매하는데 참고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최근 들어서 여기 코덱스 여기 보세요. 좌측에 보세요. 자, ETF 펀드 상품들 이렇게 쭉 나열돼 있죠. 여기 코덱스 자동차라고 해서요. 최근에 어쨌든 여기 현대 기아가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그동안에 이 코덱스 자동차가요. 계속 여기 상위에 랭크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상승을 이끄는 업종 상위 랭크에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위 랭크에 한번 찾아보세요. 잘 안 보이죠? 예, 잘 안 보입니다. 여기 아래까지 내려간 거예요. 예. 뭐 하락한 것만 아니더라도 다행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코덱스 운송, 그렇죠? 운송하고 자동차 쪽 이렇게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힘 빠진 모습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현대차가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운봉 전환, 운봉 전환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매물이 다소 좀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수급들이 결국은 중요한 건 이쪽 자동차 쪽으로 강하게 들어갔던 수급들이 결국 빠져나와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제약바이오 대장하고 그다음에 어디예요? 반도체 쪽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반도체 쪽으로 최근에 얘네들 좀 비리비리하고 많이 못 올라갈 때 어디 쪽에서 올라갔어요? 그럼 반도체 쪽이 올라갔죠, 그렇죠? SK 하이닉스. 물론 삼성전자는 뭐 상승폭이 다소 좀 떨어집니다만 오늘 코스닥 쪽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수급들이 반도체 쪽으로 어마무시하게 오늘 들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환매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대차를 또 팔고 그 다음에 들어갔었던 종목들이 결국은 반도체 쪽이잖아요. 잘 기억하시죠? 투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환매를 잘 따라다닐 때 좋은 수익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 HPSP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수익 중인 거잖아요. 이거는 아직 매도 안 했어요. 이해되시죠? 현대차를 팔고 저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날짜상으로 보면 고맘때가 맞습니다. 그렇죠? 예, 중요한 건 고맘때에 우리 HPSP가 바로 날아가지 않고 잠시 쉬어가면서 좀 소거리를 했죠. 소거를 했지만 결국은 HPSP가 이렇게 급등 나갔다. 결국은 이제 순환매니까. 그러면 현대차가 완전히 죽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들이 그려질까라고 우리가 놓고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대차를 뭐 단기든 중장기든 내가 끌고 가면서 트레이딩 하겠다. 예. 그 사고 팔고로 좀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는 현대차 나는 30만 원이고 35만 원이고 40만 원이고 좀 끌고 갈 건데 난 중장기적으로 볼 건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 조절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비중 조절 의견으로. 예를 들어 내가 현대차에 1억을 투자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그렇다고 해서 1억을 계속 끌고 가지 마시란 얘기예요. 왜냐면 주식은 항상 오르락내락 하니까. 그럼 1억을 계속 끌고 가지 말고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1억 중에 한 30% 정도는 핸들링 하라는 거예요. 예. 좀 차익 실현도 했다가
예, 그랬다가 또 주가 조정 나와서 또 다시 올라가면 추세가 다시 단기 추세가 우상향으로 또 돌려 세워지면 또 다시 30% 태우면 되잖아요. 예, 뭐 평단가 올라가는 게 무섭나요? 중요한 게 주가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질지 그게 걱정스러운 거지. 평단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투자자분들. 중요한 거는 큰 틀에서 현대차가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가 고점 잡히고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비중 안 줄였다가 나중에 여기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안 사고 그냥 마냥 기다려버리면 여기에서 일정 부분 수익 났었던 거 그냥 도루묵 되잖아. 예? 투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아쉽잖아 또. 그래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추세 타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라? 전량 매도, 전량 매수 이게 아니라 비중 축소, 비중 늘리고 축소. 예, 이런 형태로 트레이딩을 하시라는 거예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내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겠다는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매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래도 시총이 좀 높아야 되고 거래 물량이 좀 유통 물량이 많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향후의 미래의 전망이 밝아야 되겠죠. 성장성이 좀 높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서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현대차는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기아입니다. 기아. 잘 보세요. 기아차와 같은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잘 보세요. 없지 않다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기준 잡기가 그래서 어렵잖아요. 기준 잡기가. 기준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앞에서 매도 신호 안 나왔나요? 그쵸? 매도 신호 나왔는데 매수 신호 다시 나왔죠. 여기에 대한 기준들을 우리가 뭘로 잡을까요? 기본적으로 5위평이에요. 5위평. 예.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매도, 화살표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쵸? 매수 신호 먼저 말씀드려요. 이렇게 매수 매도. 자, 그런데 우리가 매수 매도 신호를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들고 가볼까? 나 욕심 좀 내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 5위평 5일 이평선 있죠? 5일 이동평균선. 그 이평선을 기준으로 마지노선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 내가 오늘 영상을 오늘 저녁에 봤더니 아니면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더니 아이씨 매도 신호가 나왔다고 하네. 늦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에서 못 팔아서 좀 아쉬울 수 있죠. 예, 아쉬울 수는 있는데 뭐 이게 중요한가? 투자 여러분들 더 많이 빠질 게 더 두려운 거잖아요. 예. 그러면 5선을 기준으로 보시라니까. 5선을 기준으로 음봉 마감하는지, 그 다음에 거래량 터지는지를 보시라고요. 올라갈 때 거래량 터지는 거, 추가적으로 올라갈래? 라고 하는 신뢰를 주는 거고, 반대로 떨어질 때 거래량이 급증하는 거, 반대로 떨어지는 거, 더 급락 나갈 수 있어? 라고 경고를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버티면서 또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때 매수 신호가 나오면 나는 죽어도 현대차 비중 줄이고 늘리고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또 사면 되지. 네, 그때 또 사고요. 매도 신호 나오면 또 매도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안 따라했을 때 여기도 한번 보세요. 따라하면 괜찮아요. 크게 물릴 일은 없어. 그런데 안 따라하다가 이렇게 물려버리면 내려올 때 그냥 주구장창 물려가지고 밑에서 매수 신호 받으려니까 속 터지는 거야. 왜냐면 비중을 안 줄였거든. 매도 신호 보고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데 안 줄이니까. 만에 하나 여기서 계속 치고 나갈 것처럼 그러다가 이렇게 누가 봐도 좀 갈 것 같은데 하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빠질 때 매도 신호 보고 매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예. 이런 자리에서 매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다 두들겨 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추세가 완전히 꺾이잖아요. 추세가 꺾이면 매매해요 말아요? 매매하지 마시라니까? 왜 건드려요? 매매하지 마세요. 예. 현대차를 매매하지 말란 얘기야. 뭐 주식이 현대차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 그랬다가 여기 보세요. 여기 추세가 이제 무너졌다가 추세가 이제 돌려 나오잖아요. 그렇죠? 쌍바닥 잡고 돌려 나오죠. 그러면 이때부터 좀 관심을 가져볼까?
라고 생각하시고 매수 신호 들어오는 타이밍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보는 거예요. 얘가 추세가 뭐 어느 정도 올라갈지 어느 정도 떨어질지 사고 팔고 트레이딩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아요. 투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 뭐 초단타하라 단타하라 이게 아니라 길면 일주일에서 2주, 짧으면 하루에 보통 이틀에서 3일 또는 3일에서 5일 정도마다 매매 신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투자 여러분들이 매매 트레이딩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봅시다. 현대차가 어떤 그림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정답을, 우리는 주식시장은 정답이 없으니까 그 주간 차트에서 일단 음봉 전환 됐고요. 월간 차트에서는 이렇게 매물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제든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니까 여기 구간에서 한번 흔들 때 투자 여러분들이 다치면 안 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현대차가 계속 갈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못 사고 엄한 데서 이런 데서 산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눌림목인 줄 알고 눌리고 그냥 바로 갈 줄 알고, 근데 눌리고 안 가고 그냥 밀려버리면 투자 여러분들 오히려 여기서 매수 기회를 보셔야 되는데 이런 데서 못 사고 엄한 데서 신규 매수 여기서 들어갔다가 물려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먹고 시작하는 거야. 이러면 투자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냥 기분 나빠요. 나중에 이게 본전이 오든 뭐 수익 전환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시작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단은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향후에 얘가 5선이나 10선이나 타고 우리 기아처럼 또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를 높일 수 있고 확률상 이거 진짜 갈 것 같다라는 이런 확률을 높여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순환매 수급들 들어가는 거, 순환매 수급들 들어가는 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그 부분들을 투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여러분들 잘 판단하고 잘 따라다니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들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IT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 뭐 HPSP 등을 비롯해서 치고 나오고 있는데 아직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오늘 미국의 결과가 중요하겠죠. 오늘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CPI 발표했습니다. 오늘 밤에 10시 반에. 그러니까 미국 지표, 이 지표에 따라서 그래 미국 너 FOMC 이제 금리 인하 좀 해야지 라고 하는 좀 더 확신 있는 그 증거 자료를, 지표를 오늘 밤에 확인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물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데 글쎄 모르겠어. 일단은 미국 금리는 좀 더 유지하는 쪽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갈 것 같아 라고 해서 시장이 판단해버리면 또 흔들거릴 수 있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이 크게 이탈 없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삼성전자가 조만간에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큰 틀은 큰형님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도만 보시더라도 대략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네, 우리 HPSP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이클 돌아가는 그림들 말씀드릴 건데, 제약바이오 쪽으로 오늘 힌트가 나왔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운영을 투자 여러분들이 잘 종목들을 분산 투자하면 내가 너무 힘들게 계속 어디 쫓아다니지 않고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좋은 수익들을 꾸준히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현대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라든가 또는 신호 변화에 따라서 투자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도록 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